자, 오늘은 통계 함수 중에서 자주 사용하고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 함수인 에버러지 함수와 그 다음에 맥스, 민 함수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a라는 글자가 더 추가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a는 count a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도 all의 약자일 거고요. 이 a라는 게 붙지 않는 함수들은 그냥 숫자들에 대해서만 평균값,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합니다. 엑셀에서는 숫자 말고도 텍스트나 아니면 논리값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도 내부적으로 숫자와 비교될 수 있고요. 특히나 논리값 결과인 참, 거짓, true, false는 참일 때는 1로, 거짓은 0으로 숫자와 비교를 할 수 있고 연산도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이용해서 평균이나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버러지를 구해 볼게요. 네, 하시고 에버러지, 네, 학생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집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에버러지만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비어있는 셀에 대해서는 숫자로 취급을 하지 않고 데이터만 두 개가 있구나 그렇게 따져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82점이라는 게 나오죠. 그와 다르게 에버러지 A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숫자가 있는 것들은 똑같이 나오고요. 숫자가 없는 부분, 숫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셀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아닌 특정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불참이라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에버러지 A에 대해서는 원래 평균값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 데이터가 없었을 때는 두 개에 대한 평균이 나오지만 에버러지 A일 경우는 어떻게? 텍스트도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이 세 개에 대해서 평균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불참은 숫자인 0과 같은 취급을 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을 3으로 나눈 평균값을 구하는 게 에버러지 A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왔죠. 자, 에버러지. 자, 맥스와 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기본 함수인데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맥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 값 중에서 0.5, 0.3, 0.2 숫자에 대해서만 최대값을 구합니다. true하고 false는 논리값이라서 일반 맥스 함수에서는 그냥 숫자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민 해볼게요. 자, 민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인 0.2가 결과로 나옵니다. 숫자 중에서 최대값, 숫자 중에서 최소값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맥스 A 해볼게요. 맥스 A는 이렇게 1이 나옵니다. 왜 1이 나오느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엑셀에서는 내부적으로 true하고 false는 논리값이지만 숫자 계산에 사용할 때는 참일 때는 1로 false는 0으로 취급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max a를 하게 되면 숫자뿐만 아니고 논리값 중에서도 최대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돌려지게 됩니다. min a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false는 0이다. 그래서 0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 중에서 일반 함수와 뒤에 a가 붙는 함수들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고요. 일반 함수들의 이런 성질은 나중에 배우시게 될 배열수식이라는 곳에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몇 가지 더 해볼게요. 맥스와 민이 그냥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였다면 네, 라지하고 스몰은 인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1등만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2등에 해당하는 점수는 얼마일까요? 3등에 해당하는 점수는 얼마일까요? 네, 그런 것을 구할 때 쓰는 게 라지. 그리고 제일 작은 거 말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구할 때 쓰는 게 스몰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값 중에서 구해 볼게요. 는 라지. 네,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어레이는 뭐다?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시고 K. 네, K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래? 그래서 2라고 쓰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요거 K 값을 1로 쓰게 되면 뭐랑 똑같다? 네, max와 동일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값 써볼까요? 는 max 이렇게 쓰시게 되면 네, 최대값 똑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K 값을 뭘 쓰냐에 따라서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큰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몰 마찬가지. 스몰은 민 대신에 쓸 수 있고요. 스몰 네, 범위 지정하시고 콤마 2라고 쓰시게 되면 두 번째로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은 4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은 52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이라고 쓰게 되면 네, 제일 작은 값. 뭐랑 똑같다? 민. 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값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라지하고 스몰에 있는 뒤에 이 K 값은 생략이 안 됩니다. 생략하시면 오류가 뜨고요. 무조건 몇 번째로 큰 값이 네,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라지와 스몰. 자, 그리고 라지와 스몰 함수인들을 잘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맥스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다?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콤마 또 범위 지정하시고 콤마 이렇게 여러 범위나 숫자들에 대해서 최대값 네, 최소값도 마찬가지죠. 민도 내가 원하는 범위만 지정하시든지 숫자들을 지정해서 네, 콤마로 분리해서 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게 맥스와 민의 인수들이고요. 근데 라지하고 스몰은 뭐다? 앞에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위 자체를 하나로 다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큰 값인지 네,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영어로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보통 배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정 범위 전체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디안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안과 모드는 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게끔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10이 있고요. 20, 그 다음에 30, 80, 90.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메디안 값이라는 건 뭘 구하는 함수냐? 메디안 함수는 특정 숫자들 중에서 중간값, 네, 중간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중간값이라는 건 뭐다? 5개의 숫자 중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위를 구하고 그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 네, 그걸 구하는 겁니다. 메디안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안
여기에 하시고, 메디안. 네, 주어진 수들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네, 30이 나옵니다. 네, 결과값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숫자들이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숫자들, 숫자 5개 중에서 네, 중간에 해당하는 네, 결과값을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30이라는 게 세 번째로 작은 값. 거꾸로 하면 네, 이렇게 90, 80, 30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결과로 돌려주는 네, 그런 함수가 메디안 함수입니다. 자, 홀수기 때문에 네, 개수가 숫자의 개수가 5개 홀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중간에 해당하는 네, 값을 돌려주는데 만약에 이 숫자들 개수가 짝수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결과를 돌려줄까요? 자, 여기에 숫자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개수가 홀수가 아니고 짝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간값을 가져올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네, 평균값을 냅니다. 중간에 있는 두 개의 값. 그 중간에 있는 두 개의 값이란 뭐다? 30과 70. 자, 이게 중간에 속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균값을 네, 계산식으로 돌려줍니다. 그게 메디안 함수의 특색이에요. 됐나요? 자, 그게 메디안 함수. 자, 모드라는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모드. mod. 네, 요 바로 앞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요걸 씁니다.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 최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빈수는 뭐다?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빈번하게 나타나는 숫자가 뭐니? 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없다고 돼 있어요. 왜?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만약에 이걸 80으로 하고 90으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네. 이 범위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온 숫자는 뭐다? 80. 80이 두 번 나와서 80이 여기 표시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20이 됐다. 20으로 바뀌었죠. 왜? 네. 20도 두 번 나오고 80도 두 번 나왔지만 네. 순서로 따지면 20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20이 여기에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순서로 따졌을 때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첫 번째 숫자. 그걸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mod 함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함수가 남았습니다. 랭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랭크라는 함수는 뭐냐? 네, 어떤 값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학생들의 점수들이 있고요. 네,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순위를 매기고 싶습니다. 뭘 이용해서? 에버러지 A의 결과를 이용해서 네,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 평균 성적이 몇 등에 속하는지 네, 그거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소수 한 자리로 좀 보기 좋게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평균 성적의 등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랭크 함수예요. 랭크 함수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점수가 몇 등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디에서? 범위는 이 전체 범위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식을 작성하고 복사를 해도 동일한 범위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랭크 avg, rank.eq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전에 2007 버전, 2010 버전에서는 그냥 랭크 함수를 쓰라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랭크를 한번 써볼게요. 랭크. 총 3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넘버, ref, or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버는 몇 등인지를 네, 알고자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평균 점수. ref는요, reference. 네,
비교를 하는 범위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범위는 밑으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변경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더, 내림차순. 자, 오더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두 가지가 있는데,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큰 숫자 순서대로, 그래서 큰 숫자부터 1등, 2등, 3등, 오름차순은 반대로 가장 적은 숫자가 1등으로 표시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되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등수가 나옵니다. 그쵸? 네, 1등부터 해서 12등까지 나왔고요. 2가 두 번 나온 것은 동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2등이 나왔다. 자, 잘못된 결과를 일부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만약에 이 범위를 고정시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엔터 치시면 첫 번째는 맞게 나와요. 근데 쭉 복사하시면 네, 동일한 등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다? 네, 내려오면서 범위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엉터리 값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 랭크 함수에서의 범위는 항상 고정을 시켜라. 절대 참조. 네, 그래야지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랭크. 그렇죠? 자, 그러면 랭크 함수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래요. 동일 등수가 나오면 이렇게 같은 숫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3등은 없어요. 4등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랭크 함수다. 자, 그럼 랭크.avg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하시고 쓰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범위 전체적으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오더. 사실 요걸 지정하셔도 되고요. 내림차순을 쓸 때는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기본값이 내림차순이에요. 자, 결과 보세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나요? 네, 등수가 2등이 아니고 2.5등으로 나왔습니다. 2등, 3등, 네, 동일한 등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평균 내서 2.5등이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랭크.avg예요. 랭크.eq는요? 랭크.eq 네, 선택하시고 콤마 범위 전체 지정하시고 절대 참조 오더는 0 이렇게 하시게 되면 등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네, 아까 그냥 일반 랭크 함수와 결과가 동일합니다. 랭크.eq는 뭐다? 네, 같은 점수가 나오면 같은 등수로 표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등수는 건너뛰고 그 다음 걸 표시하라. 네, 그냥 랭크 함수와 동일한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랭크.avg와 랭크.eq를 랭크 함수의 하위 함수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함수에서 자주 쓰는 뭐 에버러지, 그 다음 맥스민, 그리고 함수명 뒤에 a가 붙는 함수들, 그리고 라지, 스몰, 메디안, mod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가장 빈번하고 주의해야 되는 함수인 랭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랭크 함수의 범위는 레퍼런스라는 범위는 항상 절대 참조로 고정시켜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